皆さん, konnichiwa. 오겐키 desuか?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3회에 걸쳐서 여러분께서는 일본어 문자의 구성과 발음 체계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공부를 하십니다. 물론 충분치는 않아도 개략적인 개념은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혹 여러분께서 납득이 안 간다든가 그런 것은 앞으로 본문을 공부해가면서 더욱 보충하고 그럴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일과를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부에 들어가기 전에 2회와 3회에서 우리 문법과는 관련이 없는 회화를 다시 한번 연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면 미나상, 그 다음 아침 인사 오하요 고자이마스, 낮 인사 곤니치와, 밤 인사 곤방와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안녕하십니까 또는 별일 없으십니까 할 때 오겐키 데스까, 오겐키 데스까. 그 다음 헤어질 때 사요나라, 한 번 더 사요나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3회에서 공부했던 대단히 감사합니다 할 때 도우모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도우모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 다음 대단히 미안합니다 할 때 도우모 스미마센, 도우모 스미마센. 그 다음 이제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가장 짧게 할 때 도우모, 도우모. 그 다음 그 상대방의 어떤 행동을 유도할 때 도우조, 도우조. 영어의 please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이제 내일 또 만납시다 할 때 마타시다, 마타시다. 그 다음 제가 이제 미나상 오겐키 데스까 했을 때 여러분이 답하는 방법은 하이 오카게사마데 겐키 데스, 하이 오카게사마데 겐키 데스. 한번 연습을 할까요? 제가 인사를 하겠습니다. 미나상 곤니치와 오겐키 데스까? 네, 여러분은 하이 오카게사마데 겐키 데스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본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본문은 제1과에서부터 20과까지 있고요. 그 다음 각 과는 본문이 있고, 그 다음 본문에 대한 요점 해설, 그 다음 업그레이드 회화, 마지막에 실력 확인 코너, 이런 순서로 1과에서 20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본 교재의 58페이지 제1과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이 1과 하지메마시테. 자, 다이 1과 하지메마시테 이렇게 되죠. 제1과 그 다음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하지메마시테 라고 하는 말은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발음은 이렇게 합니다. 하지메 마시테 이렇게 되어 있죠. 하지메 마시테, 처음 뵙겠습니다. 문법과 상관없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지메 마시테, 처음 뵙겠습니다. 그럼 여기 본문에는 리하고 다나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 씨는 일본 사람들은 이걸 리라고 읽습니다. 그 다음 다나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가장 흔한 성으로 아마 제일 많기도 할 거예요. 그 다나카라는 사람하고 둘이 이제 회화를 하는 그런 장면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메 마시테, 와타시와 리 지인수 데스. 다시 한번요. 하지메 마시테, 와타시와 리 지인수 데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진수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60페이지의 요점 해설 1번에 하지메 마시테 라고 하는 설명이 나와 있고, 이건 말할 거 없이 어떤 사람을 초대면 했을 때, 처음 보았을 때 이제 처음 뵙겠습니다 하는 그런 인사입니다. 그 다음 2번에 보시면 와타시와 이진수 데스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런데 와타시라고 하는 말은 인칭 대명사의 제1인칭 대명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여기 써놓고 좀 얘기를 할까요? 여기서
와타시와 이진수 데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타시와 이진수 데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또는 저는 이진수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우선 발음에 대한 것을 잠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여기 이제 우리나라의 한자로는 이게 사자죠. 사자. 그런데 이거를 와타시라고 읽었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와타시 해서 조그맣게 글씨 써놨죠. 이런 것을 일본어에는 이제 한자 읽기를 이제 이렇게 교재에는 써놨습니다. 물론 일반 신문이라든가 소설이라든가 보통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위에 한자 토를 달지 않습니다. 다만 교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는. 그런데 이처럼 한자 위에다가 읽는 방법을 써놓는 것을 일본어로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후리가나라고 합니다. 후리가나. 그러니까 어떤 한자를 읽을 줄 모르면 후리가나를 좀 써주십시오. 또는 후리가나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한자 읽기가 후리가나다. 다만 교재에만 있을 뿐이지 일본의 일반 서적에는 이런 그 후리가나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것을 뭐라고 읽었느냐면 와타시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렇죠? 와타시 하고 와타시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점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와와 다와 시라고 하는 그 가나가 합쳐져서 한 단어가 된 겁니다. 와타시 이렇게 됐는데 왜 여러분 보시면 가나 50음도에 다행 하면 다치스대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치스대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와다시 하지 않고 와타시 이렇게 했느냐? 이것은 뭐냐면 그 다행 중에서 다와 그 다음에 대와 도가 어떠한 단어 속에서 첫 음절 다음에 올 때는 쌍디귿 또는 티귿 발음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와타시라고 이제 이걸 좀 여러분 좀 작을까요? 좀 이제 좀 크게 쓰겠습니다. 이런 와타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타시 되어 있는데 이때 그 와타시라고 하는 말은 물론 1인칭인 저란 말이지만 단어로는 한 단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 음절로 된 단어. 즉 첫 음절, 두 번째 음절, 세 번째 음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럴 때 첫 음절을 제외한 그 둘, 셋, 뭐 여러 음절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뒤에 다행의 다와 태와 도가 오면 이것은 다, 대, 도로 읽는 것이 아니고 따, 때, 또로 읽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즉 이것은 쌍디귿 그 발음을 한다. 때로는 티 발음을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항상 티 발음하는 거 아닙니다. 거의 그 쌍디귿에 가까운 그런 발음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문 표기에 있어서는 TA, 그 다음에 TE, 그 다음 TO 이렇게 됐다고 해서 그걸 타, 태, 토 이렇게 발음해서는 안 된다. 따, 때, 또. 그러니까 타와 따와 중간에서 그 쌍디귿 쪽으로 더 치우쳐 있는 발음이다. 이렇게 하면 아마 이해가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예 따, 때, 또 하면 돼요. 따, 때, 또. 그래서 이것을 와다시가 아니고 와타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발음에서 익힌 그 타금이라는 거 있었죠. 왜 두 개 이렇게 찍는 거 이렇게 땅땅 여기 쫓고 이렇게 이럴 때는 그 어떤 어디에 오든 간에 그 타금 그대로 발음해야 된다. 즉 타금을 찍어 놓으면 따, 때, 또는 절대로 될 수 없다. 나, 네, 너 이런 발음이 됩니다. 그것도 차차 발음을 익히는 그런 훈련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까지가 왜 와다시가 아니고 와타시라고 와타시 이렇게 발음을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그 60페이지 2번에 다시 그 요점 해설로 와서요.
와타시와 했는데 여기서 또 하나 어려운 게 있었죠. 이것은 하입니다. 그 50음도에 보면 하, 히, 흐, 해, 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하인데 일본어에서는 그 조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사. 우리나라 말에 토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데 이때 조사로 쓰일 때 어떤 하히후해 중에서 그 하 글씨가 조사로 쓰일 때는 뭐라고 읽느냐면 와로 읽고 우리나라 말의 해석은 무엇은 또는 무엇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약속이죠. 그래서 와타시와 이렇게 됐습니다. 와타시와 그 다음 이진수 데스 했는데 이 데스는 무엇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무엇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진수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다시 한번 그 문장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와타시와 리진수 데스. 와타시와 리진수 데스. 이렇게 되겠죠. 저는 이진수입니다. 그럼 여러분 2번의 밑에 인칭 대명사의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잠시 보시고요. 같이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인칭은 조금 전에 공부했던 와타시입니다.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 나 또는 저,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그런 말입니다. 주로 저에 가까운 소리입니다. 그 다음 2인칭에 보시면 아나타 이렇게 되어 있죠. 아나타, 당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당신이라는 말은 좀 어감이 안 좋습니다만 이때 아나타라는 말은 영어의 you에 해당하는 2인칭 대명사입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이제 아와 나와 다가 이렇게 된 거죠. 아나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따가 세 번 첨지로 와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나라 발음으로는 우리나라 발음을 따 이렇게 발음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나따 이렇게 되고요. 이것을 이렇게는 발음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아나타는 아니야. 아나타는 아니고 따에 가까운 소리다. 타와 따 중간에서 따에 가까운 소리다. 간혹 일본어를 하시는 분 중에 이것을 아나다 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나타 하는 사람인데 아나타라고 하는 아나타 하는 사람은 미국인이나 서양 사람들은 아나타예요. 그 사람들은 평생을 공부해도 이 따 발음이 안 납니다. 아나타라는 발음이 안 나고 일본어를 발음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발음을 정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아주 일본에 오래 살거나 일본어를 깊이 공부를 해서 일본 사람 못지않게 일본 말을 잘하는 것을 봅니다. 일본에서도 보는데 역시 이 사람들은 이 발음이 안 돼. 이게 이쪽으로 안 온다고. 그래서 와타시와 근데 아나타와 이런 식으로 타 발음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그런 게 없어 천만 다행이죠. 그래서 아나타. 그다음 3인칭을 보겠습니다. 3인칭은 카레. 그 남자를 얘기할 때 카레. 그다음 그 여자를 얘기할 때는 카노조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도 발음도 여기서는 이제 제가 그 한글로 써놓은 대로 발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는요, 우리말로 카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레. 뭐 꼭 카레 라이스 같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카레. 그 다음에 그녀는 카노조. 이렇게. 카레, 카노조 이렇게 됐습니다. 그 남자, 그녀. 그 다음 영어의 he와 she에 해당하는 말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부정칭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정칭이라고 하는 것은 의문사입니다. 영어의 who에 해당하는 말이고요. 그래서 보통 말은요, 나래. 여기 좀 거기서 가나로 써 있으니까 제가 한글로 쓰겠습니다. 나래, 누구. 이게 나래의 누구의 존경어는 노났답니다. 노났다. 그래서 나래, 노났다. 이것은 의문사입니다. 다시 한번 1인칭에서 부정칭까지 연습해 보겠습니다. 1인칭 와타시, 그 다음 2인칭 아나타, 그 다음 3인칭 카레, 그 다음 그녀는 카노조, 그 다음 부정칭에서 의문사 누구는 나래, 어느 분 하면 노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점해서 2번까지 보시고요. 그럼 이제 오른 그 61페이지 여러분 보시면 이제 응용회화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배운 것을 우리 한번 연습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응용회화 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번 카레와 학생 데스. 카레와 학생 데스. 그는 학생입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제 그 학생이라고 하는 발음을요. 뭐라고 읽느냐면 학생 이렇게 씁니다. 우선은 이렇게 여러분 한글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학생. 그래서 카레와 학생 데스. 그는 학생입니다. 그 다음 2번 와타시와 김영희 데스. 저는 김영희입니다. 와타시와 김영희 데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 3번은 와타시와 다나카 데스. 와타시와 다나카 데스. 저는 다나카입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우리 첫 줄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여러분 본문의 그 두 번째 줄을 봐주시면 바랍니다. 다나카가 이제 그것을 받아서 하지메 마시테 다나카 또 모시마스. 다시 한번요. 하지메 마시테 다나카 또 모시마스. 이렇게 됐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다나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이제 첫 줄에서 네스도 입니다인데 여기서는 뭐뭐라고 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그 이제 패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패턴은요.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이제 여기까지 한자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 또라고 하는 발음 반드시 또라고 읽어야 됩니다. 또 뭐뭐 또 모시마스 이렇게 되겠죠. 또 모시마스. 우리말로는 뭐뭐라고 합니다. 합니다. 근데 무슨 합니다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뭐 그래서 또 모시마스. 또 모시마스 이걸 하나 패턴으로 해서 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저는 다나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와타시와 다나카 또 모시마스. 저는 다나카라고 합니다. 그 처음 만나서 초대면에 서로 인사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줄에 보시면요. 도우조 요로시크 했습니다. 도우조 요로시크. 도우조 요로시크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는 아무쪼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도우조는 우리가 그 회화 처음에서 공부했을 때 상대방의 어떤 행위를 유도하는 그런 말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도 그와 별반 뜻은 다르지는 않지만 하나의 패턴으로 봐서 도우조 요로시크 하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도우조 요로시크, 도우조 요로시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61페이지 그 다나카 또 모시마스라고 하는 그 요점에서 3번을 봐주시고요. 여기서 뭐뭐 데스라고 해도 되겠고 또 모시마스라고 해도 되는데 또 모시마스라고 하면 훨씬 겸양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 정도로 알아두시고요. 그럼 62페이지의 그 응용회화를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번 와타시와 박인수 또 모시마스. 그렇죠? 저는 박인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 2번은 와타시와 기무라 또 모시마스. 저는 기무라라고 합니다. 3번은 와타시와 스미스 또 모시마스. 저는 스미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서양 사람인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그 일본어에서 그 외래어는 가타카나로 표기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스미스가 서양이니까 그 외래어죠. 그래서 가타카나로 표기했습니다. 3번 와타시와 스미스 또 모시마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줄에 노오조 요로시쿠 했는데 세 번째 줄이요. 이것은 아무쪼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했고요. 그 다음 62페이지 의 4번을 보시면 이제 거기에 full sentence가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인 문장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노오조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노오조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아무쪼록 또는 부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노오조는 아무쪼록
그죠? 부디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요로시크는 잘이라고 하는 말이고, 오네가이시마스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입니다. 도우조 요로시크 오네가이시마스. 도우조 요로시크 오네가이시마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말을 했죠. 우리 본문의 세 번째 줄에서 도우조 요로시크만 했잖아요. 뒤에 오네가이시마스라고 하는 말은 생략을 했습니다. 일본어에서는 이렇게 생략하는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우조 요로시크만 해도 충분히 자기 잘 부탁드린다는 자기 의사를 전하게 되지만, 이제 전체적인 문장은 이렇다 이겁니다. 근데 오네가이시마스는 부탁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탁합니다. 근데 이 오네가이시마스라고 하는 말은 다방면으로 쓰게 됩니다. 다방면으로 쓰는데요. 우리가 이제 문법과 상관없는 이제 그거 공부했잖아요. 저번에 이제 노조가 이거라고 했고, 노모는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이제 여기서 할 걸, 오네가이시마스라고 하는 말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런 말인데, 꽤 오래전에 제가 일본어를 하나도 모르는 친구하고 일본에 간 적이 있습니다. 갔는데 자기 친척집에 좀 다녀와야 되겠는데 어떻게 좀 혼자 갈 수 있는 길이 없느냐. 뭐 갑자기 할 수가 있는가요? 그래서 그러면 4개만 외워라. 4개. 응? 4개만 외워서 뭘 외우느냐? 첫 번째는 이제 오네가이시마스부터 하자. 오네가이시마스. 그래서 여기 한글 표기를 하면 오네가이시마스 이렇게 되겠죠. 이것은 부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고맙습니다 하면 노모 이랬잖아요. 노모는 저번에 노모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했는데 노모만 해도 감사하다는 표현을 이제 충분히 한다. 그 다음에 노조 요거 프리스 하는 말, 이제 이렇게 이것만 가지고도요 가면 벙어리를 면한다. 예를 들어서 일본 사람은 택시를 타고 있잖아요. 이제 자리를 위치를 잘 모르잖아요. 그럼 명함이나 또 어떤 주소 같은 거 이렇게 딱 택시 운전수에게 제시하면 이렇게 보고 그 사람이 다 목적지까지 잘 데려다 줍니다. 그러니까 택시를 우선 타고 이제 주소가 저기 명함을 내민다 이제 오네가이시마스 하면은 그냥 명함 하나 쓱 보이는 것과 오네가이시마스 하고 내던지는 것과는 전혀 다르죠. 그러면 택시 운전수가 이건 이제 여기까지 데려달라는 말인가 보다. 그럼 택시 타고 다 갔다 이거 택시하고 위치를 모르는 전화까지 걸어가지고 이제 위치를 확인해서 데려다 줍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고맙다는 소리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돈이야 거기 나온 대로 세서 주면 그만이고.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노모 그러면 운전수도 이제 고마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운전수는 또 노조 그럴 거라고 내리시라고 이제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네가이시마스가 생활 전반적인 데서 대단히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오네가이시마스 부탁드립니다. 꼭 인사할 때만이 아니고 다 일반 생활에서 많이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4번을 다시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노조 요로시크 오네가이시마스 줄여서는 노조 요로시크 또는 노조를 또 생략해서 요로시크 오네가이시마스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응용회화 쪽을 보시겠습니다. 요점해서 4번 응용회화 1번 보시겠습니다. 1번 김동수 또 모시마스. 김동수라고 합니다. 노조 요로시크 오네가이시마스. 아무쪼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2번은 김동수 또 모시마스. 김동수라고 합니다. 요로시크 오네가이시마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선 노조가 빠졌죠. 그 다음 3번 김동수 또 모시마스. 노조 요로시크 김동수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에 노조 요로시크 오네가이시마스가 풀 센텐스지만 줄여서 요로시크 오네가이시마스 또는 더 줄여서 노조 요로시크 이렇게 해도 충분히 부탁드린다는 말이 전달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문에 이제 4번째 줄인가요? 4번째 줄까지 했네. 4번째 줄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본문에 고치라코소 노조 요로시크 고치라코소 노조 요로시크 이렇게 됐습니다. 저야말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치라코소 노조 요로시크 저야말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고치라코소라고 하는 말은 저야말로 직역을 하면 이쪽이야말로 이런 말인데요. 이것도 우선 패턴을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고치라 꼬소 라는 말은 저야말로 이때 이 고치라라고 하는 말은 이쪽 또는 제쪽 이런 뜻으로서 꼬소는 야말로 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야말로. 그래서 저야말로 또는 이쪽이야말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치라 꼬소 노조 요로시크 이렇게 돼 있죠. 이제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하나 또 발음에 대한 문제를 또 하나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는 뭘 했느냐면 발음 중에 이제 그 다대도가 어떤 단어 속에서 첫 음절 말고 그 다음부터 올 때는 따떼또로 발음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요 이제 여기서 고치라 꼬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단어가 아니라 문절인데 문절 중에서 문절이나 단어 속에서 가행 즉 가, 기, 그, 게, 고라고 하는 그 가나가 오게 되면 이것은 어떻게 발음하냐면 쌍기역 또는 키읔으로 발음한다. 즉 이제 이게 고치라 꼬소를 하나의 문절로 본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네 번째에 고가 들어있네요. 고치라 고소가 아니라 고치라 꼬소 이렇게 발음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때 쌍기역 또는 키읔으로 발음하는데 오히려 쌍기역 쪽으로 더 치우친 점이 많다. 고치라 코소는 아니다 이거지. 고치라 코소는 아니고 그렇다고 고치라 꼬소 이것도 아니고 고치라 꼬소 해서 그 쌍기역과 키읔의 중간에서 오히려 쌍기역 쪽으로 치우친 그런 발음이다. 고치라 꼬소 한국 사람은 자연스럽게 됩니다. 고치라 꼬소 하면 저야말로 이렇게 돼서요. 다만 여기에서 이렇게 니고리 즉 타금이 찍혀 있는 경우는 어디에 오든 발음은 똑같다. 그래서 가, 기, 그, 게, 고 하는 그런 발음이 되고요. 타금이 안 찍힌 청음이 어떤 단어나 문절 속에서 첫 음절 다음에 어디도 오든 간에 그것은 가, 기, 그, 게, 고 이렇게 발음한다. 이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서 우리 이미 공부했습니다만 이제 요로시크라는 말도 잘 부탁드립니다인데 요로시크 했잖아요. 그때 꾸가 네 번째 이제 요로시크라는 건 네 음절로 된 그 단어잖아요. 그런데 끝에 왔으니까 그걸 반드시 꾸 이렇게 발음해야 됩니다. 요로시크 이렇게 해야 되지 요로시크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다섯 번째 줄입니다. 리상와 학생ですか? 리상와 학생ですか?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상은 학생입니까? 이런 건데요. 여기 보시면 리상와 학생ですか? 이렇게 되어 있죠. 리상와 학생ですか?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은 보시면 이제 인칭 대명사 뒤에 상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그 전미어를 붙였습니다. 상이라고 하는 말은 일본에서 다른 사람을 부를 때 이름을 부를 때 항상 상을 붙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만 자기 이름에다 자기가 그렇게 붙이지 못하고 항상 남의 다나카상, 시미즈상, 키무라상, 스미스상 이런 식으로 남의 이름이나 성에 붙여서 상대방을 높여주는 그런 말입니다. 따라서 리상 하면은 리상 우리말로 씨하고는 조금 어감이 씨하고는 조금 달라요. 씨보다는 좀 높은 말이죠. 우리는 난 모르는 사람 좀 나이가 지긋한 사람은 무슨 선생 또 무슨 선생님 이런 정도의 말입니다. 높인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할 것은 자기 이름에다가는 자기 소개를 할 때 붙이지 못한다. 남에게만 붙일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와는 은문이니까 학생 됐으니까 학생입니다. 해가지고 여기서 까를 붙였죠. 까는요 일본어의 모든 의문문은 까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어에선 이런 캐션 마크를 쓰지 않습니다. 이런 캐션 마크가 일본어에는 없어요. 특별한 경우 뭐 이제 붙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모든 문장에다가 그 어미 끝에 까 하고 어미를 음역을 높여주면 어떻게 되냐면 질문이 됩니다. 의문. 그래서 리상과 각세 데스는 리상은 학생입니다. 이렇게 해서 긍정이 되지만 끝에 까 하고 붙여놓으면 의문문이다. 따라서 리상과 각세 데스까 하면 리상은 학생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일본 사람하고 쭉 얘기를 하다가 뭐가 자꾸 까 하면 나한테 뭐 묻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일본은 캐션 마크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이제 요점 해설 6번에 리상과 각세 데스까 해놓고 여기서 제가 이제 예문을 좀 들었습니다만 자기에겐 붙이지 못한다. 그래서 와타시와 긴상 데스 이럴 수는 없다. 그래서 와타시와 긴 데스 이렇게 해야 되겠고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한테 상을 붙일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나카와 각세 데스까 그러니까 다나카는 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되고 다나카상와 각세 데스까 해서 남에게는 꼭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 그 64페이지를 이제 응용회화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연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번 아나타와 가이샤인 데스까? 아나타와 가이샤인 데스까? 당신은 회사원입니까?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회사원은 읽을 때 가이샤인 가이샤인 이렇게 됐습니다. 당분간은 제가 한글로 이렇게 표기를 하겠습니다. 그대로 따라서 하세요. 아나타와 가이샤인 데스까? 당신은 회사원입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스즈키상와 학생 데스까? 스즈키상은 학생입니까? 3번 카노조와 학생 데스까? 그녀는 학생입니까? 이렇게 해서 카노조와 학생 데스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1번 아나타와 가이샤인 데스까? 2번 스즈키상와 학생 데스까? 3번 카노조와 학생 데스까? 여기까지입니다. 이번은 이제 여기까지 너무 오래 또 하면 여러분 지루하실 테니까 7번 해설은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미나상 마타 아시타 사요나라